9월 19일 데일리 베스트 뉴스 1부를 시작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제3차 남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방송, 신문, 인터넷 할 것 없이 온 미디어가 평양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안간힘을 썼지만, 자, 글쎄요. 국민들의 반응은 지난 1차 만남 때와는 다르게 다소 냉담한 분위기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자, 심지어 포털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서도 시간대별로 잠깐 상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포털 검색을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직 모든 일정이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은 더욱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회담과 관련한 소식들은 어제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테니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사진은 문재인, 김정숙 두 부부가 9월 18일 평양으로 떠나기 위해 오전 8시 5분쯤 청와대 관저에서 나오자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들과 함께 직원들이 배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자, 그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옥류관으로 냉면 먹으러 가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 청와대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평양 정상회담의 성패는 김정은이 핵무기 시설 리스트 제출 같은 실질적 내용이 담긴 비핵화 합의문에 서명하거나 적어도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데 달렸다는 평가들이 많았었고, 전문가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가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회담을 위해 떠나는 자리에서 응원한다면서 제작한 현수막의 문구가 고작 옥류관으로 냉면 먹으러 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문제는 19일 대동강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실 자체로만 본다면 옥류관으로 냉면 먹으러 가자라는 문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임종석이 비핵화 문제는 과거 정상회담에도 의제로 오른 적이 없었다며 가장 중요한 핵 문제가 큰 진전이 없을 것임을 밝힌 상황에서 옥류관 냉면을 강조한 것은 북핵 문제는 청와대 안중에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가벼운 처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옥류관에 얽힌 사연을 알고 계십니까? 월간조선이 입수한 국정원의 고위층 탈북 현황 비밀 문건에 의하면 지난 2016년 5월 6일 캄보디아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여종업원 김모 씨가 있었는데, 자, 바로 이 김모 씨라는 여성이 자신을 평양 옥류관 설립자 김종호의 손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북한은 옥류관 설립자의 손녀조차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곳인데, 북한을 방문해 옥류관에서 밥 한 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밥을 먹어도 먹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일부 보수신문에서 이미 타진한 바 있는 소식이기도 한데, 이번 북한행에 동행한 국회 인사에는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각각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는 방북을 거절한 바 있지요. 자, 그런데 뭔가 좀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여야 3당 대표들이 북측 당 관계자들의 만남 자리에 나오지 않아 만남이 불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북측 당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측 정당 대표들이 나오지 않아 약속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야 대표들은 별도의 연락이 없이 1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고, 북측 당 관계자들과 취재진은 1시간 이상 기다리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야 3당 대표가 일정을 착각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바람 맞힌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평양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측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리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 림용철 조국통일위원회 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서기국 부국장과 남측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면담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야 3당 대표들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우리 측 인사들은 전부 대표들인데 북측 인사들은 전부 부위원장급이라는 것입니다. 오후 3시경 남북 취재진이 도착했고 북측 면담자들도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면담 예정 시각에서 20분이 넘어가며 북측 관계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동요가 있었고 북측 관계자는 아직 대표단이 호텔을 출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면담 예정 시각을 30분 넘긴 오후 4시가 되자 일부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 취재진에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북측 취재진 인솔자는 남측 취재진에게 호텔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결국 취재진과 북측 관계자들은 1시간 이상 기다리다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 인사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 자, 오후 5시 10분 고려호텔 로비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이해찬 대표는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했고 이정미 대표는 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시각에 정당 대표들끼리 간담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나 남측 정당 대표들이 북측 당 인사들을 사실상 바람 맞힌 상황이 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여야 대표들이 북측 면담자의 직급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만 월간조선 홈페이지에는 이 기사가 현재 살아있습니다. 추측성 보도도 아니고 명백하게 일어난 사실을 다룬 기사인데 이 기사가 왜 삭제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류의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의전 등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착실하게 열렸어야 했으나 D-Day를 불과 사흘 앞두고 급하게 열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일정을 받아 따라갈 가능성, 다시 말해 깜깜이 일정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와 같은 사단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번 방북 특별수행단에 따라간 국회 정당 쪽 인사들은 반쪽짜리 인사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종석의 오보로 국회의장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번 방북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올지 아니면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을 더 만들고 올지 지켜볼 일입니다.